7월 19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부양 지속 발언과 경제지표 개선,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5%씩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와 0.04%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미 연준 벤 버냉키 의장이 당분간 높은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이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9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44%, 1%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의회를 찾은 버냉키 의장은 전날에 이어 현행 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언제 양적 완화 규모가 처음으로 축소되는지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4천 건 급감한 33만 4천 건을 기록하며 5월 초 이후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19.8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6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0.3% 상승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네, 어제 하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유동적이다라고 발언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간밤에는 또 상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냉키 회장 발언뿐만이 아니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고요. 고용 실적에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이 시간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최대 수출업종에서 취약업종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 하지만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2010년에서 2011년 경쟁이 치열했을 때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2분기에 대거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후 하반기 조선업 개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조선업황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이 7월 들어 더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조선 발주량이 더 늘어났고 이 때문에 수주량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주요 조선사들의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주 목표량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수주가 됐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수주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벌써 70%대를 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매수세는 좀 더 들어왔다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올해 수주 목표에 대한 부분을 벌써 70% 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조선사별 신규 수주 금액과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에 대한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수준 목표량을 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만이 지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자체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먼저 수주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올해로 넘어오는 분기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 목표량이 조금 차이를 좀 두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올해로 다시 한 번 더 이연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좀 더 목표량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되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거지만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너무 더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꽤 올해로 넘어왔는지 그런 여부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원래는 기관이 저가 매수세를 항상 들어가 주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먼저 저가에서 잡아주는 그런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살 때마다 거래량도 소폭이나마 느는 모습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마진 추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추선이라든지 아니면 LNG선 같이 이런 쪽의 수주 자체가 된다는 것은 수익성이 좀 더 많이 남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부진한 부분을 이런 부분 시추선이라든지 아니면 LNG선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지표를 좀 더 해석을 해서 같이 보시면요. 일단 유럽과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잠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제조업 지수로 볼 때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다, 아니면 경기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나뉘지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 확장, 그리고 수축 국면이라고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유럽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00을 넘었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좀 더 확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좋겠고요. 여기에 글로벌 증시를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2011년도, 2010년도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실업률에 대한 부분으로 부진했던 모습이 선행지수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유럽에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런 경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100을 넘었다는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난 다음에 조선업종이 유럽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중국 증시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종목군, 그리고 조선 종목군은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저점이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점을 외국인이 잡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조선업종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질문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KT에 대해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는데, 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에 대한 본보기적인 처벌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KT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간단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안 좋죠. 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KT가 지금 영업 정지를 7일을 맞고 난 다음에 LGU 플러스
그리고 LGU 플러스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 LGU 플러스와 뭐 KT 두 가지만 보더라도 LGU 플러스는 102억의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를 받게 되었고요. 대신 KT 같은 경우에 202억이라는 돈이 과징금을 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KT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도 당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과징금까지 더 부과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LGU 플러스 그리고 KT 이런 게 세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방통위가 경고를 하고 영업 정지를 내렸을 때는 다 똑같이 14일 동안의 영업 정지 기간을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KT를 좀 더 본보기적인 부분을 삼아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할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파수 문제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핫 이슈로 거론이 되는데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KT는 악재가 좀 더 겹치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 다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SK텔레콤이라든지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냐면 그만큼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LTA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 개선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이라고 하죠. 번호 이동에 대한 순증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싼 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KT는 덮친 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겠고 대신에 SK텔레콤이라든지 LGU 플러스의 이런 곳에 대해서 반사 이익은 3분기에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KT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도 부정적으로 내다보시고요. SK텔레콤과 LGU 플러스의 반사이익은 3분기 정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SBS 콘텐츠 허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미디어 업계 중에서의 핫토픽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J 콘텐츠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콘텐츠 업종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M이라든지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SM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느덧 60에선 가까이 다다랐던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SBS 콘텐츠 허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좋으냐?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더 다른 업체들보다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슈가 돼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 그리고 하락 우려감이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VOD 시장이 확대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IP 시장의 확대 자체는 SBS 콘텐츠 허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인 13,800원대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하단에 13,400원을 손절선으로 정하셔서 짧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이 시간을 통해 몇 번 다뤄주셨던 전력 부족 관련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력 부족 관련주, 이게 참 애매한 요소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재료를 발생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전력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또 그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이런 쪽에 2차 전지 쪽, 이게 다 합쳐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어느 쪽이다 이렇게 딱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수급적인 요소를 제일 많이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전기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면은 제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원전에 대한 중단 부분이 전력 부족에 관련돼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으로 ESS,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앞으로 향후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테슬라 같은 미국의 2차 전지 업체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종목이 이제 삼화전기 같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쪽에서 삼성 SDI라든지 또 아니면은 중기 종목 중에서 뭐 일진 머터리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 종목들, 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 대응이 아무래도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삼화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급락에 대한 주의도 꼭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주도 종목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시면요. 역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화전기가 역시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로켓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 부족이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그나마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16일에 말씀해 주셨던 상신 EDP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수가가 조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예,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승을 하는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뭐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갈 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은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자. 그리고 그 조정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4,120원에서 4,150원에서 4,250원 정도를 매수가로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가격이 잘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 선에서 반전 포인트를 이제 빨리 받아준다면은 종목이 쉽게 올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흐름을 좀 질질 끌고 간다든지 뭐 답답한 흐름이 나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탄력이 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한 3, 4일 정도 내에 주가의 흐름이 아마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5,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 4일 사이에 주가 반전이 빨리 안 나오면은 빠르게 좀 교체를 해주는 대응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는 지금도 매수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3, 4일 내에 주가 반전 가능성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5,000원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챙겨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소비나 그 다음에 건물의 열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뭐 각종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랑 아니면은 또 열 효율을 높게 하는 빌딩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의 어떤 성과를 크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관련주 찾기를 계속 지금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침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에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5일선 지지받고 빨리 반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겠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보다는 그 테마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이니만큼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조정 시 2,400원에서 2,450원 정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600원 정도로 아주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매수가 빨리 들어와주고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와서 3,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재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메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 당황하셨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로 흘러가는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겹계단형의 상승은 보장하셨는데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주식이 상승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 자체가 이제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61평에까지는 이제 다일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평 다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한 것은 하루에 선물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선물 평균 가격이 지금 244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평균 가격 아래쪽에 있는데, 이 선물 평균 가격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선물 평균 가격이 급속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지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항이 높아집니다. 저항이 이제 낮아지면 주가가 빠지겠지만, 저항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점진적으로 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낮아지게 되면 주식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단무지 정신으로 한번 크게 버티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61평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61평이 지금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오차가 굉장히 많죠. 이제 없어지는 오차와 있어지는 오차의 괴리율 자체가 굉장히 한 50포인트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괴리율을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61평 자체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타임은 이 정상까지 61평이 이 견들차다가 올라가서 없어지는 쪽이 한 번은 다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점진적인 상승에서 조금 빠른 속도의 상승이 제가 볼 땐 1930포인트 이상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0포인트까지는 주식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30% 이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퍼스트한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4개의 이제 시계열 차들은 지금 주식이 다 상승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차들은 다 상승 트렌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깝깝하더라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물망 차들로 봐도 그물 자체가 1950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그물은 이제 이거 부분이 항시 지지와 저항 부분이라고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항의 작용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한 75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 오늘 변곡점이죠. 예, 오늘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이 급락의 하락이 없다면은 저는 뭐 급락 하락 안 하고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어쨌든 상승 트렌드 모멘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가장 관건 부분은 그 사이 떨어지던 기준선이 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95포인트 지금부터 한 20포인트 정도 도전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20포인트를 넘어선다면은 장 자체를 급속히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을 절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을 일주일 내내 조금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쉴 필요 없고 주식을 저점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130만 원 이하인데 너무 프로포즈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가 노래가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가 양봉 이후에 주가가 횡보 이 국면을 항시 고가 노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140만 원, 삼성전자 플러스 만 원이 주가 10포인트 상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금 장세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미 글로벌 증시하고 반대로 가지만 이 반대로 가는 기간이 6개월 내로 저는 합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 이제 중국 증시, 특히 상해종합 증시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상해종합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에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상해 증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해 증시가 워낙 반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 반등해야 되고 상해 증시에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는 상해 증시를 봐야 되는데 상해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와 같이 2060p 포인트에서 저항이 계속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겠지만 주춤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오늘 붉게 나버리면 우리나라도 종가에서 계속 강하지만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난다면 종가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해 증시 열릴 때까지는 복지부동한 다음에 상해 증시 열리면 힘을 내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미국이 엄청 대단한 장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감당이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미국이 얼마큼 경기가 좋은지 제가 추석 때 LA 손님을 만나러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LA에 계시는 분들은 저저때 연락을 한번 꼭 주시면은 제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의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 제가 모든 사람들이 미국 다녀온 사람이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미국 증시 신고가 이건 뭐를 말하는지 저도 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제가 추석 때 미국을 꼭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그리고 니케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상해와 우리나라가 꼭 이 증권시장에서 남들은 인삼 먹고 우리는 무 먹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일부러 누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양봉이 마련인데 음봉이 마련해서 상승하는 게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들을 물미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증시를 오늘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환율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주식은 1100원 이하 가야만이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을 오늘 민감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한 10포인트 플러스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너무 덤벼들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44의 선물 평균 가격 250까지는 올라갑니다. 244의 평균 가격이 선물 평균 가격 250까지는 반등할 걸로 예상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지부동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홍수가 나고 또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행복한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정성천 MC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0선까지 지수 천천히 오르다가 일단 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가파른 반등, 박파른 반등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한 20포인트 정도, 1895 정도까지 뛸 가능성 언급하시면서 오늘 장 상해 증시 반등 여부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에 따른 연동되는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산업재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인 건설기계 사업,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류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과 산업용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볼보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공사의 굴삭기 국내 시장 점유율은 44% 수준이며 중국에서도 상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90%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3개월 내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신용비율도 낮고 좋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관련주 많이 추천을 했는데 두산 엔진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두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두산 관련주를 사가지고 20, 30% 손실이 났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한 1, 2주 정도만 들고 가시면 본전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시고요. 제가 오늘 신규 추천한 이 자리는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저희의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 받아봤고요. 지난 종목 AES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6월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전력인데요. 7월 들어 더 본격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서 어제 장에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AES 어떻게 받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오늘의 AS는 한국전력인데요. 추세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고점 부분 한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 회사입니다. 전기 판매,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1,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이 증가 중이며 분기별로 순이익과 손실이 변동이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여기서 다시 상승은 가능합니다. 또 올해 최대 전력 매출이 예상되면서 또 여름에 피크타임 때 전기세를 3배 이상 올린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약 1차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두 차례 진행합니다. 요즘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 좋습니다. 장소는 지하철역,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좌측에 있는 한성원 3층에 있는 지원투자 에셋에서 무료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 절반 정도 목표가 도달했으니까요. 물량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32,000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진단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벤버네키 연준의장이 하원에 이어서 간밤에 상원에서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발언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버냉키 의장의 하원 발언에 이은 상원에서의 발언 부분, 그 하원에서의 발언과 좀 유사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안도감을 주었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그 반향 일으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글로벌 증시 상승 이 부분, 어찌 보면 그 오늘 우리 시장 내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요.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 마감 직후 좀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업종 그리고 IT 업종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를 조금은 좀 하회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3%에서 5%대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소간의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어쩌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좀 오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이런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조금 좀 축소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버냉키 의장의 발언 부분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했고, 또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었죠.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 부분 개선세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어떤 그 유지를 하면서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IT 업종의 방향성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IT 업종 방향성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리고 그들의 코멘트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의 방향은 계속해서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 내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에 대한 정점 통과 부분, 그리고 피크 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어쩌면 그 모바일 기기,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우려감이 사실상 IT 업종 내에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모바일 쪽에 대한 다시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움직임 보시면서 그 방향성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우려를 제기했었던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 가능성 조금 잦아드는 모습이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주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답답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에 지금 답답한 흐름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꼽으라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듯합니다. 버냉키 의장의 어떤 그 시장 친화적인 발언 이후에 그 다음 모멘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경기 부양책을 쓸 만한 그만큼의 하락은 아니면서 오히려 다소간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중국발 모멘텀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 기간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큰 요인, 주요 요인 살펴본다면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둔화 가능성 계속 지금 시장 내 우려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관련된 모멘텀
오히려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지금 그 구름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진행 시기 통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실적 발표 진행 임박해서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실적 발표가 끝난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기대감에 미치건 아니면 기대감을 증가하건 이렇다 할 지금 시장 내 반향 못 일으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동안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시장 내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해 놓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대형주는 나름대로 좀 가두리 장세, 반면에 안정된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한 중소형주 위주의 지금 개별 장세 전개 가능성 한번 염두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책이 나올 만큼은 아니라는 점, 중국 모멘텀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꼽아주셨는데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대형주의 그 가두리 상황, 어떤 그 지수에 대한 지수 상단이라는 근접하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1780까지 빠졌던 종합주가지수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100포인트 이상 지금 상승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안정된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한 개별 종목으로의 그 어떤 그 매기 이동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테마주 움직임이 특히나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결국은 테슬라발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중국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LED 관련주들까지도 이제 그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계속되는 이제 그 테마주의 발빠른 움직임들 아무래도 시장 내에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본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부분, 우리 시장 내 결국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호텔 신라라든지 여행업에 대한 관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행 관련주, 관광 관련주들은 어찌보면 정부의 지금 방향성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또한 계절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테마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안정적인 성장을 갖는 틈새 업종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디어 업종 그리고 컨텐츠 최근 들어서 게임 업종 다시금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이제 시장 관심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란 그런 생각이고요. 시장 자체 지금 큰 그림에서 IT 하드웨어에서 잠시 이제 그 틈새로서 IT 소프트웨어로 조금 좀 옮겨 있다라는 것, 관심의 중심축이 조금 좀 옮겨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큰 그림에서 미디어 컨텐츠, 여행업 한번 틈새 업종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소형주로의 관심 확대 가능성 말씀해 주시면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여행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와 전략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뭐 계속해서 가는 장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 증시, 선진 증시와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끝났다고 보시기에는 좀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디커플링 해소되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뭐 환율의 안정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 자체가 사라져야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디커플링 현상 계속 된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요. 지금 현재는 안도 랠리 쪽에 무게가 좀 많이 듭니다. 그 안도 랠리라는 그 의미는 결국은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대형주, 일단 지수 좀 상단에 근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박스권 대형주는 역시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다는 그런 생각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좀 생각을 좀 찾으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틈새 종목 찾기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좀 노력 경주하시길 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가시성, 실적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종목, 이 부분은 조금 좀 위험하니까요. 오히려 스토리만 가지고 가는 종목은 좀 피하시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 쫓아가시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 해소되기는 어렵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박스권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금요일장 출발을 19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의 예상 지수는 1881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는 한 0.3%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1870선대로 내려왔다가 오늘 출발은 1880 정도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오른 544포인트로 오늘장 540선 안착 가능성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